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위험하고도 매혹적인, 하지만 그 끝은 대부분 비참한 파멸로 끝나는 한 전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파생상품 시장입니다. 결론부터 아주 단호하고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 옵션, 레버리지 같은 파생상품에 손을 대는 순간 여러분의 경제적 생명은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겁을 주는 경고가 아닙니다. 수조 원의 손실 데이터와 수만 명의 파산자가 흘린 피눈물이 증명하는 냉혹한 통계적 실체입니다. 나는 공부했으니까 다르겠지. 운이 좋으면 한 번에 복구할 수 있어 라는 오만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지금부터 그 민낯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던져질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으로 파생상품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것이 개인 투자자에게 치명적인 독이 되는지 그 본질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파생상품은 그 이름처럼 주식이나 채권, 원자재 같은 기초자산에서 그 가치가 파생되어 나오는 계약을 말합니다. 원래 이 시스템이 만들어진 목적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통제하고 위험을 피하는 보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금융시장에서 이 본질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보험으로 만든 파생상품을 사람들이 도박판에 판돈으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파생상품 속 옵션과 선물의 기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옵션은 나중에 이 가격에 살게요 하고 예약권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기원전 6세기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는 어느 날 밤 별자리를 관측하다가 이듬해 올리브가 풍년이 들 것을 예측했습니다. 그는 큰돈이 없었기에 소액의 계약금만을 내고 동네의 모든 올리브유 앞찾기를 빌릴 수 있는 권리를 선점했습니다. 실제로 수확 시기에 올리브가 폭발적으로 열리자 앞찾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줄을 섰고 탈레스는 이 권리를 비싸게 되팔아 어마어마한 부를 쌓았습니다. 이것이 현대 콜옵션의 시초입니다. 또한 선물은 가격을 정해두고 나중에 그 가격에 사거나 파는 것을 의미하는데 17세기 일본 도지마 쌀 시장에서도 콜옵션과 비슷한 원리로 쌀값을 미리 고정하는 선물 거래가 활발했습니다. 농부들이 흉작으로 인한 가격 폭등이나 풍작으로 인한 가격 폭락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만든 안전판이었던 셈입니다. 옛날의 파생상품은 이렇게 위험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었지만 오늘날의 파생상품은 이런 지혜의 산물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을 극대화하여 자극하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자동차 보험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사고가 났을 때 생길 큰 손해를 막기 위해 적은 돈을 내고 보험에 가입합니다. 기업들도 환율이나 원자재 가격이 요동칠 때를 대비해 이런 보험 계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런 위험에 처해 있지도 않은 개인들이 이 보험 계약서 자체를 사고 팔며 도박판에 뛰어든다는 것입니다. 내 차도 아닌데 저 차가 사고가 날지 안 날지에 전 재산을 걸고 베팅을 하는 꼴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투자가 아니며 통계적으로 반드시 질 수밖에 없도록 설계된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이 도박판의 핵심은 내 돈을 뻥튀기 해주는 지렛대, 즉 레버리지입니다. 예를 들어 내 수중에 100만 원밖에 없더라도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무려 6천만 원어치의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식입니다. 이것이 60배 레버리지입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점은 내가 투자한 대상의 가격이 내 예상과 다르게 단 1.5%만 떨어져도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6천만 원의 1.5%는 90만 원입니다. 내 진짜 원금이 100만 원이었으니 고작 1.5% 하락만으로 내 원금 100만 원 중 90만 원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10만 원밖에 안 남게 됩니다. 만약 2%가 떨어지면 원금 100만 원을 다 날리는 것을 넘어 오히려 증권사의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적은 돈으로 인생을 역전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지만 현실은 이처럼 단 한 번의 사소한 하락만으로도 여러분을 빚더미에 앉게 만드는 파멸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제 시중에서 개인들을 끊임없이 유혹하는 대표적인 파생상품들의 정체를 더 깊고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선물입니다. 선물은 한 달 뒤나 세 달 뒤처럼 미래의 특정 날짜의 주식이나 자산을 지금 정한 가격으로 사겠다고 미리 약속하는 거래입니다. 여기엔 일일정산이라는 아주 무서운 규칙이 숨어 있습니다. 주식은 내가 안 팔고 버티면 그만이지만 선물은 매일 장이 끝날 때마다 증권사가 내 계좌의 손실을 매일매일 꼬박꼬박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100만 원을 계좌에 넣고 거래했는데 오늘 30만 원의 손실이 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증권사는 내 계좌에 남은 돈이 위험 수준이라고 판단하면 내일 아침까지 당장 30만 원을 더 입금해 라고 즉시 통보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진콜입니다. 만약 정해진 시간 안에 돈을 채워 넣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증권사는 여러분의 허락도 받지 않고 여러분의 투자를 강제로 다 팔아버립니다. 이것을 강제 청산이라고 합니다. 내가 다시 오를 때까지 버티고 싶어도 강제로 쫓겨나고 손실이 확정되는 아주 무자비한 규칙입니다. 다음은 옵션입니다. 옵션은 주식 자체를 사는 게 아니라 특정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돈 주고 사는 겁니다. 이 권리를 쿠폰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뒤에 특정 주식을 무조건 8만 원에 살 수 있는 쿠폰을 10만 원 주고 샀다고 해봅시다. 사람들은 주식이 아무리 폭락해도 내가 잃는 건 쿠폰값 10만 원 뿐이니까 안전해 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쿠폰에는 유통기한이 있어서 약속한 한 달이라는 날짜가 다가올수록 이 쿠폰의 가치가 매일매일 자동으로 떨어집니다. 이를 시간 가치 하락이라고 부릅니다. 한 달이 지나서 주식이 8만 원을 넘지 못하면 내가 산 10만 원짜리 쿠폰은 쓸모가 없어져 그 자리에서 영원이 되어버립니다. 통계적으로 이 쿠폰을 산 사람들의 90% 이상, 즉 10명 중 9명은 만기 일에 원금 10만 원을 100% 다 날려 휴지 조각이 되는 경험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내 돈이 저절로 녹아 없어지는 아주 불리하고 위험한 게임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장 쉽게 접하지만 그만큼 가장 위험한 CFD와 레버리지 ETF에 대해 아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CFD, 즉 차액 결제 거래입니다. 이건 쉽게 말해 물건은 실제로 주고받지 말고 나중에 가격이 오르고 내린 차이만큼만 돈으로 정산하자는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1억 원어치의 주식을 사고 싶은데 수중에 1,000만 원밖에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반적인 주식 거래라면 1,000만 원어치만 사야 하지만 CFD를 이용하면 증권사가 나머지 9천만 원을 빌려준 셈치고 1억 원어치 주식을 산 것과 똑같은 효과를 냅니다. 레버리지가 무려 10배인 것이죠. 여기서 무서운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 주식은 여러분의 이름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증권사 명의로 거래되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만 떨어져서 여러분이 맡긴 1,000만 원의 가치가 위태로워지면 증권사는 여러분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즉시 주식을 팔아버립니다. 둘째, 하한가 사태입니다. 주가가 갑자기 폭락해서 아무도 사려는 사람이 없는 하한가에 진입하면 주식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빚 9천만 원은 그대로 남아있고 이자는 실시간으로 불어납니다. 결국 원금 1,000만 원을 다 날리는 수준이 아니라 자고 일어났더니 갚아야 할 빚이 수억 원이 되어 있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는 게 바로 CFD의 실체입니다. 그 다음은 많은 분이 장기 투자용으로 오해하시는 레버리지 ETF입니다. 지수가 1% 오를 때 2배, 3배 수익을 준다는 광고에 현혹되시죠? 하지만 여기엔 음의 복리라는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레버리지 ETF는 일일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합니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원짜리 지수가 첫날 10% 올랐다가 다음날 10% 떨어졌다고 칩시다. 일반 지수는 11,000원이 되었다가 9,900원이 됩니다. 단 1% 손해죠. 그런데 2배 레버리지는 어떻게 될까요? 첫날 20%가 올라 12,000원이 되지만 다음날 20%가 떨어지면 9,600원이 됩니다. 일반 지수는 1% 잃었는데 레버리지는 4%를 잃는 겁니다. 이것을 변동성 잠식이라고 부릅니다. 시장이 시원하게 쭉 오르지 않고 오르락 내리락 횡보만 해도 레버리지 상품은 자산 가치가 야금야금 녹아서 사라집니다. 주식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존버는 승리한다는 전략이 이 상품에서는 통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오래 들고 있을수록 시장이 흔들릴수록 여러분의 원금은 가루가 되어 흩어집니다. 파생상품 시장에서 존버는 곧 확정된 파멸로 가는 지름길일 뿐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파생상품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왜 필연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는지 수많은 삶을 송두리째 앗아간 실제 사례들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023년 발생한 SG증권발 CFD 연쇄 하한가 사태입니다. 아무런 악재도 없던 우량주 8개 종목이 동시에 4일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 배후엔 고래버리지 상품인 CFD가 있었습니다. 주가 조작 세력이 쌓아 올린 거품이 터지자 증권사들의 기계적인 반대 매매 물량이 폭포수처럼 쏟아진 것이죠. 고수익을 꿈꾸며 CFD에 뛰어들었던 개인들은 처참했습니다. 하한가에 갇혀 탈출도 못한 채 레버리지 효과로 손실은 원금의 수배로 불어났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십억 원의 손실 계좌, 인증샷이 올라왔고 심지어 증권사로부터 70여억 원의 미수금 청구서를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압류되고 가족의 미래가 통째로 사라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2011년의 ELW 스캘퍼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개인이 애초에 이길 수 없는 불공정한 게임임을 증명합니다. 당시 일부 증권사들은 스캘퍼라 불리는 초단타 매매자들에게 전용 회선을 제공하고 일반 개인보다 0.01초 빠른 시세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0.01초의 차이는 100m 달리기 선수가 결승선 바로 앞에서 출발하는 것과 같은 압도적인 우위입니다. 이들이 이 속도를 이용해 확실한 수익을 챙기는 동안 그 이익은 고스란히 시세가 늦게 전달되는 개인들의 손실에서 나왔습니다. 2009년 한 해에만 개인이 4천억 원 넘게 잃는 동안 스캘퍼와 증권사들은 수천억 원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파생상품 시장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라 포식자들이 개인이라는 먹잇감을 사냥하기 위해 정교하게 조율된 사육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례가 관통하는 단 하나의 진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파생상품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돈을 잃는 것은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결정된 필연이라는 사실입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 투자자의 국내외 파생상품 누적 손실액은 6조 원에 육박합니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개인은 항상 잃고 있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슈퍼컴퓨터와 최첨단 알고리즘으로 무장하고 0.001초 단위로 거래하는 동안 개인은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감정에 휘둘려 버튼을 누릅니다. 이것은 마치 칼 한 자루 든 보병이 핵미사일을 보유한 군대와 맞서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는 보지 않아도 자명합니다. 파생상품 시장은 한쪽이 수익을 보면 한쪽은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심지어 정보와 자금력 그리고 시스템적 우위를 점한 거대 자본에게만 유리하도록 설계된 비대칭적 전쟁터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차트를 분석하고 밤새워 공부한다 해도 내 반대편에 있는 속도와 무한한 증거금을 가진 세력을 이길 방법은 전무하며 한 번의 성공 뒤에는 여러분을 더 깊은 수렁으로 인도하는 사탕발림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성공적인 자산 증식의 길은 요행이나 도박이 아닌 인내와 정직한 가치에 기반한 투자가 이끌어줄 것이기에 파생상품이라는 독이 든 성배를 지금 당장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화려한 광고와 고수익의 유혹 뒤에 숨겨진 냉혹한 진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시장의 소음으로부터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어 여러분의 소중한 미래를 지켜내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